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혁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며 수천억 원을 들여 화려한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정작 그 길을 달릴 자동차들에게 필수적인 주유소는 단 하나도 짓지 않은 도시가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질주하고 있는 관악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겉으로 쏟아지는 화려한 인프라 투자 소식들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뭐랄까 아주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요. 그렇죠. 벤처타운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하드웨어는 보란듯이 구축을 했는데 정작 그 생태계 안에서 자금이 돌고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줄 금융 혁신, 즉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인 거죠. 오늘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칠 자료가 바로 그 숨겨진 결함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2020년 3월 15일 기준 핀테크 연구소 SAI 사회인정 분석팀에서 작성한 관악구 경제 및 핀테크 정책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출처와 날짜부터 아주 최신 데이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미션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지역 경제 정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관악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긍정적인 성과의 빛, 그리고 철저하게 방치된 핀테크 정책의 그림자를 데이터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낱낱이 해부하는 겁니다. 구청의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읽어드리는 시간은 절대 아닐 겁니다. 데이터의 시작점은 관악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종합 SAI 사회인정지수입니다. 결과는 62점을 기록했습니다. 62점이요? 평가 등급으로 환산하면 적극적 인정 단계에 해당합니다. 100점 만점이 62점이라 사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꽤 준수한 성적을 거둔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숫자가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 62점이라는 긍정적인 점수를 견인한 관악구의 근본적인 DNA 세 가지를 분석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거든요. 관악구만의 특별한 DNA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 전국 1위를 기록 중인 압도적인 청년 인구 비율입니다. 둘째는 서울대학교라는 대체 불가능한 혁신 두뇌 인프라, 그리고 셋째가 관악 S밸리에 입주해서 1359명을 고용하고 있는 243개의 기업 생태계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정책이 훌륭했다기보다는 관악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급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방어해낸 점수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관악구청의 행정 타임라인을 추적해보면 움직임 자체는 확실히 기민했다는 겁니다. 네, 저도 타임라인을 봤습니다. 2024년 10월에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했고 올해죠. 2016년 3월에는 S밸리 입주기업 선정을 성황리에 마쳤잖아요. 그렇죠. S밸리가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중소벤처진흥원이라는 행정조직이 가동을 시작한 것은 분명히 박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62점의 세부 항목을 AI나 바이오 그리고 핀테크로 나누어 보면 완전히 기형적인 성적표가 나옵니다. 기형적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인가요? 비유하자면 과학 과목에 해당하는 AI나 바이오 분야에서는 구청이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어서 A+를 받았는데 정작 수학에 해당하는 핀테크 분야는 아예 시험장조차 가지 않은 학생의 성적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군요. 세 번째 장표 핵심 브리핑이 정확히 그 모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화 정책 부재 및 민간 의존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뼈대를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핀테크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독자적인 통제력이나 정책적 비전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62점이라는 점수가 오히려 구조적 공백을 교묘하게 덮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막을 걷어내고 세부 평가 요소들을 하나씩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6번째부터 10번째 장표까지 전체 점수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총 4대 평가 유수로 구성되어 있죠. 네, 지표별 점수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공적 활동 및 실행력이 35점 만점에 23점, 언론 보도가 25점 만점에 16점, SNS 대중 반응이 20점 만점에 13점, 정책 성과가 2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지표만 보면 구청이 예산을 아낀 건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전혀 아끼지 않았죠. 오히려 자금 투입의 속도와 규모만 보면 서울시 최고 수준입니다. 경쟁률도 엄청나더라고요.
S밸리 입주 경쟁률이 무려 6.5대 1을 기록했죠. 맞습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1,39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에도 41억 원을 배정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인프라 막전이라 단기적인 자금 투입력만큼은 확실히 인정할 만하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여론 지표를 분석해보면 언론의 긍정 보도 비율이 무려 72%에 달하거든요. 각종 매체에서 혁신 생태계의 성공이라느니 입주 경쟁률이 6.5대 1이라느니 찬사가 쏟아지잖아요. 언론 지표만 보면 대성공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의 생생한 여론이 반영되는 SNS와 대중반응 지표로 시선을 옮기면 타 자치구 대비 핀테크 경쟁력 저하라는 싸늘한 비판이나 우려가 튀어나옵니다.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이거 72%의 화려한 긍정 기사들이 단 5%의 뼈아픈 비판 여론을 의도적으로 덮어버리고 있는 전형적인 홍보의 기술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언론의 호평이 정책의 실질적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표면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의 괴리를 꼭 읽어내셔야 합니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청년들이나 창업자들은 S밸리가 확장되고 창업 공간이 늘어나는 표면적 성과에는 당연히 환호합니다. SNS에서도 그런 호응도는 높게 나타나거든요. 공간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핀테크 인정지수 평균이 27점 수준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관악구가 번듯한 사무실 공간만 내어줄 뿐 실질적인 핀테크 생태계 경쟁력은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보성 보도자료로 대중의 눈을 가리기엔 벤처 생태계 참여자들의 수준이 훨씬 높다는 뜻이군요. 공간만 빌려주는 부동산 임대업 수준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자, 결국 보고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입주 경쟁률 6.5대 1이라는 포장지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대중의 진짜 신뢰를 얻으려면 홍보성 지표보다는 장기적 성과 데이터, 예를 들어 매출이나 벤처 캐피털의 투자 유치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체질 개선의 핵심은 결국 예산과 조직일 텐데요. 11번째부터 14번째 장표를 보면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 잃어버린 고리, 즉 딥테크와 핀테크의 뼈아픈 불균형 매트릭스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비교 매트릭스 장표를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충격 그 자체거든요. AI와 바이오 분야에는 구청이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18개의 거점 공간과 전담 인력을 집중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핀테크 특화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0원입니다, 0원. 전담 조직도 전무하죠. 네. 거점 공간도 전적으로 KB금융이나 KT 같은 민간 대기업의 자체 랩에 완전히 떠넘겨버렸습니다. 가장 정교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째로 외주화해버린 셈입니다. 이게 지역 소상공인 정책 예산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기형적인 상황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맞아요.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하라면서 서빙 로봇을 사거나 키오스크를 도입하라고 구청에서 최대 150만 원씩 직접 지원금을 쥐어주잖아요.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는 41억 원을 쏟아붓고요.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의 물리적인 디지털 전환에는 구청이 발벗고 나서면서 정작 지역 경제 전체의 혈맥이 되어줄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는 구청의 독자 예산이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최첨단 고속도로 비유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사라고 보조금 150만 원은 주면서 정작 기름을 넣을 주유소는 구청에 지어줄 예산이 없으니 알아서 민간 주유소를 찾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서빙 로봇 도입 같은 단기적인 사업은 유권자들에게 당장의 정책 효능감을 제공하거든요. 반면에 핀테크 생태계 조성은 복잡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하고 중앙부처와 지난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고단한 작업이죠. 그래서 방치했다는 거군요. 행정 편의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KB나 KT 같은 대기업이 민간 주도로 핀테크랩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대기업의 자본력과 전문성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지 않나요? 좋은 점도 많죠. 시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핵심 근거는 관악구청 내부에 이를 독자적으로 통제하고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을 설정할 선장이 없는 개나 마찬가지군요. 서울대학교라는 막강한 인적 자원, S밸리의 혁신 기업들,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 이 모든 걸 하나로 직조해낼 구심점이 없으니까요. 자칫하면 그저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다분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은 뭡니까? 새롭게 출범한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내부에 핀테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겁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진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고 독자적인 핀테크 예산을 편성해야만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도권을 되찾지 못했을 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5번째 장표의 시계열 지수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추이를 보면 54점에서 출발해서 62점까지 꾸준히 상승하긴 했어요. 벤처 촉진 지구가 지정되고 진흥원이 가동된 긍정적 모멘텀이 반영된 거죠. 하지만 이 과거의 상승 추이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16번째 장표의 미래 예측 시나리오 3가지를 보시죠. 전담 조직 신설이 이루어지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72에서 75점까지 가빠르게 치솟습니다. 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현실적 시나리오에서는 63에서 66점 구간에 정체되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추락을 경고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지수가 55에서 58점으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이 부정적 리스크의 방아쇠가 스웨 진단의 위험 요소들과 직결되어 있죠. 네, 만약 중앙정부의 예산이 삭감될 경우 핀테크 기업들이 관악구를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걸 강남구나 구로구와의 경쟁 위협과 연결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강남은 막대한 자본력과 벤처 캐피탈이 있고 구로구는 거대한 국가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핀테크 예산이 영원인 관악구에 굳이 머물 이유가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대학가형 핀테크 생태계라는 비전을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 가면 기업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건데 과연 대학가형 핀테크 생태계라는 비전이 그 이탈을 막을 실질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을까요? 강남의 자본력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만약 자본력으로만 싸운다면 타 자치구를 이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핀테크 혁신의 핵심은 돈 이전의 딥테크 인재거든요. 관악구에는 서울대학교라는 막강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브레인을 무기로 쓰는군요. 맞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 인력과 입주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의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는 거죠. 이런 특화된 모델만이 자본력에서 앞서는 다른 지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대안입니다. 자본이 부족하다면 인재와 연구력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분석의 취미가 깊어질수록 관악구가 직면한 과제의 무게가 확실하게 체감됩니다. 이제 19번째, 20번째 장표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경제의 성패를 가를 5대주요 관찰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수치들을 명확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S밸리 내 핀테크 기업 비중을 현재 낮은 수준에서 목표치인 20% 이상으로 갈성할 수 있는가? 20% 기억해야겠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2027년도 구청본 예산에 독자적인 핀테크 특화 예산이 명확하게 편성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전담부서 신설, 서울대 연계 인재 양성, 중앙정부 국책사업 유치 성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결론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S밸리의 성공, 이제 핀테크 생태계 완성으로 이어질 차례입니다. 이 문장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을 위한 경고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거대한 콘크리트 뼈대만으로는 도시가 호흡할 수 없잖아요. 그 뼈대 안에 금융이라는 신경망을 촘촘히 깔아야 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저희가 빠른 템포로 낱낱이 해부한 데이터의 이면이 시청자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인 62점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0원이라는 예산의 공백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의 동력이 생겨날 테니까요. 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죠. 이번 딥다이브를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관악구의 이 대학가형 핀테크 생태계 실험이 성공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여의도나 강남 같은 전통적인 금융가에만 몰려있던 핀테크 권력이
청년과 대학, 연구실이 밀집한 캠퍼스타운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형 변화의 신호탄이 되진 않을까요? 아주 짜릿한 상상이네요. 혁신은 원래 가장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속도감 있고 긴장감 넘치는 데이터의 흐름을 끝까지 함께 탐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예리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